실제 소스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응용은 이렇게 누르면은 요 중앙에 있는 노드의 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메뉴도 만들어서 메뉴를 이용해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응용을 이제 요 코드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살펴보면은 버튼을 이렇게 3개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도 여기서 중앙 노드 역할을 할 페인도 생성하고 있고요. 아까 생성했을 때 이 메뉴는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요게 메뉴바고 요 체인지 컬러가 메뉴고 여기 있는 것들이 메뉴 아이템입니다. 마찬가지로 3개의 메뉴 아이템을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을 바꾸는데, 요 페인의 백그라운드를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객체를 만들어서 또 페인에 등록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백그라운드, 블루 백그라운드, 레드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요거의 선택에 따라서 백그라운드 객체를 화이트, 블루, 레드로 바꿔줌으로써 색깔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가서 먼저 화면 구성하는 것부터 살펴보면은, 스타트에서는 센터 페인의 백그라운드를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초기화해주고 있고요. 민 크기를 300D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배치 관리자인 보드 페인을 만든 다음에 꼭대기는 메뉴바로 구성을 하고 있고, 중앙은 센터 페인을 넣고 있고요. 하나를 넣고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는 버튼 페인을 넣어서 그 모습을 띄우게끔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set resizable force 해가지고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화이트 백그라운드로 하게끔 설정해 놨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화이트 버튼 점 파이어 해가지고 일부러 사건을 발생시켜서 처음에 하얀색 배경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건들이 배경을 바꾸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일부러 발생시켜서 어떤 원하는 배경으로 출발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사용자가 보통 발생시키지만 내부적으로 여기서 코드로 직접적으로 특정한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고, 보통 그런 사건을 발생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fire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버튼 페인부터 좀 살펴보면은, 맨 아래 들어가는 3가지 버튼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럼 거기에는 H박스를 이용했고, 그 박스의 속성들을 설정했습니다. 정렬은 중앙 정렬, 여백은 10D, 위아래 좌우 다 10D고요. 노드들의 공백은 10D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레드, 화이트 순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 버튼들의 크기를 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80D로 설정하고 있고, 요 버튼들이 클릭됐을 때 처리자로 change background라고 하는 요 함수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얘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한 방법이 되는데요. 더 마음에 드는 형태대로 코딩하면 되겠고, 요 문법들에 대해서는 14장 람다 표현식을 배우게 되면 좀 더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을 간단히 하면은 함수를 간단히 정의한 방법인데,
요게 함수의 입력이 되겠고, 요게 함수의 몸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입력받아서, 그 인자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change background라는 함수를 또 부르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로 한번 가보면은 여기서 함수에서는 요 사건 객체로부터 어떤 사건 소스가 발생된 건지 그 소스를 얻어온 다음에 그 소스가 블루 버튼, 블루 초이스면 파란색으로 바꾸고 아니면 레드 아니면 화이트로 바꾸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모든 애들을 그 어떤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 어떤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든지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처리자로 다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싫으면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문 없이 얘는 화이트 버튼이 눌러졌을 때만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석된 요 경우에는 요거를 페인 쓰지 않고 캔버스를 쓰게 되면은, 캔버스라는 노드를 그 중앙 노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요렇게 또 여기서는 액션 이벤트에서 사건 소스를 얻어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지 않고 요런 식으로 사건 소스를 얻어온 다음에 그 소스로부터 텍스트를 얻어가지고 그 텍스트가 블루나 레드에 따라서 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소스 자체가 아니라 그 소스에 있는 문자열, 버튼이면 버튼에 있는 문자열, 메뉴 아이템이면 메뉴 아이템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체인지 컬러는 버전 하나 더 있는데, V1과 V2의 차이는 이제 V1은 일반 버튼으로 요 세 개 버튼을 만들었고요. 체인지 컬러 버전 2는 토글 버튼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토글 버튼이 되면 약간 이게 선택되어 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요것과 요 차이. 눌러져 있는 것과 얘는 눌렀을 때는 조금 반응하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죠. 요거는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블루가 선택되어 있다는 게 확실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토글 버튼이라는 걸 그냥 일반 버튼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크게는 요 5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클릭 사건처럼 어떤 그 만들어진 노드와 연결된 어떤 사건들을 말하고요. 키 이벤트는 키보드를 눌렀을 때 발생한 사건들이고,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마우스 조작했을 때. 타치 이벤트는 이제 타치 스크린과 같은 특수한 그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이벤트가 되겠고, 윈도우 이벤트는 윈도우 크기가 변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이고요. 이런 사건들을 이제 처리할 때 그 예전에는 이 사건 처리자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리자 클래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을 텐데,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돼서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 사건과 알아야지만 내가 필요한 사건 처리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건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함수만 만들면 되니까 그 굳이 이 인터페이스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 인터페이스에서 받는 인자들을 내 함수에서도 내가 만든 사건 처리자 함수에서도 그대로 필요하면 아까처럼 액션 이벤트를 이용해 가지고 액션 이벤트를 이용해서 사건 소스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거 필요 없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구현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자바 FX에 있는 모든 이벤트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메뉴는 크게 메뉴바,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메뉴바를 만들고 메뉴바에 메뉴 추가하고 메뉴에 메뉴 아이템을 추가해서 이제 메뉴바를 완성시킨 다음에 이 메뉴바를 내가 원하는 윈도우에 추가해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아이템의 처리는 버튼의 처리처럼 이제 그 클릭했을 때 그 액션 이벤트를 반응해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메뉴는 뭐 이렇게 메뉴 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컨텍스트 메뉴 또 그 팝업 메뉴라고 해서 어떤 걸 눌렀을 때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타나도록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만들 때 separate 메뉴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분리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분리자를 넣을 수가 있고 또 버튼처럼 set disable 시켜 가지고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게끔 아니면 그 기능을 쓸 수 있을 때만 활성화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 메뉴가 선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책 메뉴 아이템이나 레뉴 메뉴 아이템 같은 특수한 메뉴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아이템에 키를 연결시켜서 단축키를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연상기호라는 게 있어서 영어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누르면 그 B자를 Alt B 누르면 그 메뉴가 활성화되게끔 할 수 있는데 이 그 Alt 조합을 이용한 연산기호는 윈도우에서는 올바르게 동작하는데 저같이 이제 맥에서 쓰면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 메뉴가 이제 조금 그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 맥에서 그 메뉴가 동작하는 것들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요 키워드 조합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모바일로 가면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내가 이 만든 응용을 어느 환경에서 디플로이 할지에 따라서 동작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메뉴 부분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메뉴바를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메뉴 아이템은 미리 다 만들어 놨죠. 메뉴 아이템 미리 만들어 놨고 그 만들어 놓은 메뉴 아이템에 셋은 액션에서 똑같이 그 버튼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처리자를 등록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set accelerator라는 거를 등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행했을 때 보면은 그 맥에서는 이렇게 그 Command B, Command R, Command W 누르면 이게 동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mand R 누르면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누르면 저절로 숏커트로 이게 처리되게끔 이제 요 억셀러레이터 단축키를 이렇게 등록시킬 수 있고 맥에서는 이 숏커트가 코맨드 키가 되겠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키가 숏커트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메뉴들을 만들고 그 메뉴에 요 아이템들을 쭉 순서대로 넣어주면 이제 그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바에 메뉴를 넣고 메뉴바를 리턴해 가지고 그 메뉴바를 맨 꼭대기에 추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체를 보더 페인으로 했는데 꼭대기를 이 보더 페인을 또다시 V박스로 이제 전체를 V박스로 나누어 가지고 맨 꼭대기에 메뉴를 넣고 그 아래를 보더 페인으로 꾸미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맨 꼭대기만 나오게끔 메뉴바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필요한 형태대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페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타일 페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탭 페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탭 페인은 이런 식으로 탭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씬을 원하면 바꿔가지고 화면을, 그러니까 윈도우를 전환할 수도 있죠. 앞에서는 탭을 통해서 전환했는데 이 경우에는 탭을 통해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윈도우 자체를 바꿔서 다른 모습의 윈도우를 이용해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 메인에서 제공된 요 스테이지를 멤버 변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요 스테이지를 필요할 때 다른 씬으로 바꿔가지고 윈도우 모습이 바뀌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페인은 이런 분리자가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앵커 페인은, 마지막 앵커 페인은 요 어떤 기준점에서 이 노드들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는 페인입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페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요 기타 페인들을 코드를 통해서 실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타일 페인 격자로 처리해 줍니다. 지금은 뭐 안 나타나는데 여기는 세 칸씩 이렇게 격자로 표현하게 되겠고요. 요거를 horizontal 페인으로 가면 이렇게 네. 아까랑 구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가된 순서가 버티컬은 이렇게 된 거고요. 호리존털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일 페인은 그리드 페인하고 좀 다른 건, 그리드 페인은 격자로 나누고 각 격자가 크기가 달랄 수 있는데 타일 페인은 격자들로 나누긴 하는 건데 이제 한 행에 최대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지정하게 되겠고요. 여기 prefer column 이 3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바꾸게 되면 바꿔볼까요? 바꿔서 해보면 이제 5개씩 이렇게 이제 똑같은 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타일 페인은. 그래서 타일 페인은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탭 페인은 파일을 오픈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탭을 만들어줘서 탭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탭 페인이 되겠습니다. 탭 페인. 그 다음에 스플릿 페인. 스플릿 페인은 이렇게 격자로 처리가 돼요. 얘도 얘는 텍스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고 이렇게 얘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하면은 요 사용되는 vertical 또 horizontal 수직 수평 이게 달라지는 거죠. vertical이면 이렇게 수평으로 나누고 horizontal 수평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씬 스위처를 소개해 드리면 윈도우가 하나 떴는데 그럼 윈도우가 새로 또다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도 스플릿 페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안 바뀌네. 바꿀 수 없겠는 거나. 이건 또 되네요. 어쨌든 이 씬 스위치 앱은 요 메인 스테이지에 있는 요 값을 멤버 변수로 기록해 놨다가 어떤 사건에 필요하면은 새로운 윈도우를 하나 꾸며서 보여주고 또 이 윈도우 보여주고 이게 탭하고 다르게 윈도우가 그 씬 윈도우 스테이지를 구성하는 씬을 바꿔가지고 보여지는 화면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리드 페인에 대한 예제고요. 그 안에서도 어떻게 그 노드를 그 그리드 내에 위치시킬지에 따라서 중앙 정렬할 수 있고 뭐 위에 정렬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2장에 대한 설명을 자바 FX 두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